나눠드린 유인물 저기 43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108 세화산업. 그 다음에 거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108 바꾸시고 거기 밑에 문제 1번에 보시면 제가 X자 쳐놨을 거예요. 거기는 보지 마시고 지문 두 줄만 보세요. 이거 지문 두 줄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일단 비워두셔도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아예 보지 마시고 여기 지문 두 줄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비워두십시오. 왜냐면 이거 1번 문제 되게 어려워요. 시험에 잘 안 내서. 그래서 2번, 3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해보세요. 1번 풀어보세요. (1번은) 저기에다가 좀 밑줄 치세요. 네?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번은 일단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또 왜 이래? 첫 번째 줄에 도매 의료하고 제조 의료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 계정 매출 매입.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어려워서 낸다라기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회사 등록. 그래서 회사 등록 오셔서 일단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은요, 회사 등록에서 여기 보시면 도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도매 의류를 뭘로 바꾸라고요? 제조로 바꾸세요. 그래서 제조 의류 이렇게 바꿔주면은 첫 번째 줄은 끝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줄이 어려워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무슨 계정이라고 되어 계세요? 기본 계정. 기본 계정은 여기 없어요. 기본 계정은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좀 난이도는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누르세요. 환경 등록. 환경 등록 가셔서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상품 매출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매출이라고 있으세요? 상품 매출. 거기 옆에 버튼 누르셔서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꾸세요. 아니면 F2 누르셔도 돼요. F2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거를 변경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매입 있습니다. 거기 매입에 보시면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상품. 거기는 원재료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품 매출 원재료.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바꾸는지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꾸는 거냐면 우리 원래 처음에 회사가 도매 회사였어요. 그러면 도매 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에 상품이 맞는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뭐 하는 회사로 나온다 그랬어요? 제조회사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제조회사. 그러면 제조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바꾸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요거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살 때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사는 거예요? 원재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본 계정에 매출의 매입이라고 있잖아요. 뭐라고 있으세요? 매출의 매입.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 앞에 써 있죠. 매출이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입.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시험 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세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잘 안 냅니다. 고치는 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거 없는데 시험 문제 워낙 잘 안 내다 보니까 기억날 확률이 좀 적어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볼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2번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니까 신용카드 99800. 그 다음에 99800에 무슨 카드예요? BC카드. 그리고 이거 잘 물어보시는데 시험 보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 꼭 맞추세요. 그 다음에 매입 여기 밑에다가 1234-1256-5698-7811 이렇게 치시면 되고 번호가 틀립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번호는 그냥 거기에 있는 지문하고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틀렸다라고 나온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지장 없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연습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어권. 이렇게 글씨로 나오면 컨트롤 뭐라고요? F 영어권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용 5번 가셔서 손상 차손 인식액 치세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끝. 그래서 오타만 조심하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더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지문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446페이지 이하나 공부 미놀타 산업. 우리 먼저 설명드리는데 1번은 기억나시면 푸시고 못하겠으면 비워두세요. 1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2개만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3개 중에서. 그래서 여기 이하나 공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은 일단 빼고 하세요. 1번 빼고 2번 3번 다 한 다음에 시간 나시면 1번도 한번 해보세요. 1번은 좀 어려우니까요. 2번,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번은 거래처별 무슨 2월이세요? 초기 2월이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일단은 뭐를 하세요? 보통 예금. 그래서 밑에다가 F2 보통. 그래서 보통 예금 하시고 그 다음에 F2 하나은행 2900. 그 다음에 F2 국민은행 45750. F2 신한은행 25250. 그 다음에 목록 확인하시라고요. 차액. 그 다음에 3번 거래처 가셔서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101 주손이원.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동시라 그랬죠. 그래서 동시로 가시고 그 다음에 101853674 대표자 이름 서재훈 도소매 컴퓨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165 이렇게 치면은 3번까지는 끝.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몇 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그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본화. 그래서 거기 자본화에다가 밑줄 좀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비용 그러면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도 이거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계속 이자 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자만 난리가 아니고 뭐가 추가가 됐냐면은 요즘에 이제 건설회사들 힘들고 있다. 왜냐면 과거보다 덜 팔리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저기 강원도 덕분에
또 국채나 채권 이런 쪽도 지금 난리가 나서 어쨌든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 요건 이제 이자 비용인데 대부분 건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100% 다 건설회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한테도 일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른 건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 처리. 그래서 이자 줬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물을 빨리빨리 짓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돈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덜 주기 위해서,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빨리 지으면 이자가 덜 나가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자 비용 200만 원은 감소시켜야 돼요. 뭐 시켜야 된다고요?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완공되지 아니하였다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완공 안 됐으면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짓고 있는 중인 걸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만큼 늘려줘야 돼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풀고 계시는 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면 볼 수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가셔야 볼 수 있다. 일단 요게 또 나와 주셔야 되고요.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라고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뭐 하실 수 있어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 중에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다 어렵고 다 안 좋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손익계산서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 어떻게 풀어야지가 안 나오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정기본 손익계산서. 그래서 요번 주 중에 한 1시간 정도 따로 또 연습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준비는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러네. 위에서 소리 나는 건지.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자 비용에 500만 원 있을 겁니다. 얼마 있어요? 500.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요. 근데 왜 줄이냐면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잘못 처리했으니까 줄일 겁니다. 그래서 300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자 비용 200만 원만큼 뭐 시켜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요거 해야 돼요. 이제 요거 적으세요. 여기 300으로 바꿨죠? 200만 원 줄여서. 그 다음에 요거 적으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있어요. 그 한 장짜리 제일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거랑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 나왔냐면은요 142 755 빵빵빵을 적으세요.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적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로 오세요. 네, 요거 이제 썼으면 나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 나오시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잉여금으로 오세요. 그래서 다음 거 오시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어오시고요. 아까 우리 당기순이익 얼마 썼죠? 142 755 빵빵빵 적었죠? 근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다르면 뭐 하시라고요?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를 142 755 빵빵빵으로 고쳐주세요. 고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네, 틀렸으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또 보시면 네, 요거 고쳤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보시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일 밑에 요게 써 있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여기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게 다음 거랑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180 755 빵빵빵이라고 또 적어 보세요. 적는 이유는 딴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금액이 다음 거랑 뭐 되는 거다?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80 755 빵빵빵을 또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얘는 이제 나가시고 여기로 오세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오셔서 왜 안 나와? 아까 요거 적었잖아요. 네, 아까 뭐 적었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180 755 빵빵빵 적었죠? 네, 그거를 여길 고치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그 한 장짜리가 그 밑에 있는 게 다음 거랑 연결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적어 주시고 180 755 빵빵빵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건설 중인 자산 200만원만큼 늘려야 된다 그랬어요. 네, 뭐를 늘린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있어요. 9,900만원에다가 얼마를 더하셔야 돼요? 20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9,900에다 200을 더하면 1억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01 빵빵빵 빵빵빵 치세요. 그래서 다 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치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엔터 쳤을 때 여기 대차 차액이 안 떠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좋은 시험 문제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순서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순서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연습할 거. 그래서 그거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좀 할 겁니다. 여기도 1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454페이지 일성전자 2110이에요. 2110 일성전자 바꾸시고 여기 눌러서 2110 일성전자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 개를 바꾸셔야 되는데 1번은 헷갈리시면 비워두세요. 네, 그거 제가 이익준비금 외우라고 우리 쪽지 시험 봤었잖아요. 그 이익준비금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헷갈리시면 일단 2번, 3번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1번 푸시면 됩니다. 3시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 푸시면서 모두 중요하냐면 할 거, 못 할 거, 시간 들이면 할 수 있는 거 이거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못 할 거는요. 시간을 몇 분을 들여도 어차피 틀릴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틀릴 거는 손 안 대고 틀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딴 거 풀면 되니까. 근데 어설프게 손 댔다가 틀리면 다른 거 푸는 시간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세요. 일단 앞에 보시면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준비금. 그래서 암기 못하신 분들은 다시 암기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요. 여기 밑에 보면은 현금 배당에 3천만 원 있을 거예요. 얼마 있어요? 3천. 그러면 여기 이익준비금은 얼마가 돼야 되죠? 300이 돼야 돼요. 근데 얼마로 되어 있죠? 150. 얼마로 고치세요? 300. 끝. 이거 하나 바꾸면 이게 4점짜리로 나왔었던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암기 같은 거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뭐가 나올런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89.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몇 번이요? 189번. 그래서 189.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당좌 보증 예치금. 그 다음에 일반 3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현금 적요 1번에다가 당좌 차월 보증금 모여 예치. 이렇게 치시면 끝.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번호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번호로 나오면은 번호로 치시고 그 다음에 번호 없으면은 컨트롤 뭐요? F. 그거 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8탄.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거래처 등록하셔서 컨트롤 F 8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고쳐야 돼요? 정남으로. 정남으로 고치시고 12881 41031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틀렸죠? 도매의 무슨 제품이요? 가전제품 고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4. 254는 여기 위에다 치셔도 되고 밑에다 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거.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네, 물어보세요. 네. 아, 근데 이게 등록할 때에는 여기 매출로 바꾸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럼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시험 문제는 요렇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면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처음 등록할 때 매출처라고 나오면 매출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는 여기 밑에 것만 바꾸셔야 돼요. 그래도 이상하신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문제 1번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의 문제 1번 목표는 뭐라고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정도가 문제예요. 이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무조건 맞추셔야 저희 목표치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받으세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찾다가 다음 시간에 요 유인물 볼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할 겁니다. 제일 어려워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좀 이따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좀 전까지 한 거를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요. 제가 좀 간단하게 실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게 기초정보관리예요. 여기에서 세 문제 나오고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저번에 분기 연습했잖아요. 일반 전표가 6문제 나오고 18점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도 6문제 나오고 18점이에요. 그리고 저희 저기 기출문제 때 연습을 할 건데 수정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분계 틀린 거 고치는 거거든요. 여기 두 문제에서 6점. 그 다음에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할 게 결산이에요. 요게 세 문제에서 9점. 그 다음에 요거 결산 끝나면 할 게 조회 하나 남았거든요. 요것도 세 문제에서 9점인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세 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이론, 그리고 여기 일반 전표, 그리고 결산. 이 세 개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들은 연습하면 어느 정도 기본 점수에 딱 걸리거든요. 그거보다 잘 보거나 기본 점수에 걸리거나 어느 정도 그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세 개는 왔다 갔다가 되게 심각해요. 이론도 잘 찍고 잘 푸는 날은 12개, 13개 맞다가 망하는 날은 5, 6개 맞고요. 일반 전표 6개 나오거든요. 쉽게 나올 때에는 6개 다 맞추는데 망할 때는 2, 3개 맞아요. 결산 3개 나오거든요. 쉬울 땐 3개 다 맞추는데 어려울 땐 3개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가 높낮이 폭이 좀 심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올 때 있고 쉽게 나올 때 있고 난이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가 어려운, 이론하고 일반 전표가 어려운 이유는 양이 너무 많아요. 뭐가 나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복불복 개념이고 결산도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수가 아마 좀 오락가락 할 거고 좀 전에 했던 기초정보관리는 웬만하면 2개 맞춰요. 2개냐 3개냐 싸움이고 여기 수정도 2개 나오는데 하나는 맞추거든요. 아무리 어렵게 내도. 왜냐면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고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리고 조회도 웬만하면 2개 이상은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6문제가 나오든 3문제가 나오든 하나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이론에서 5개 틀리고 실기에서 6개 틀리는 거. 그러면 애누리 없이 71점인가 70점 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틀리면. 이렇게 틀리면 합격 점수는 나와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이론에서는 5개 이내로 틀리고 실기에서는 6개 이내로 틀리는 건데 아마 여기 뭐 이론이야 그렇다 쳐도 여기에서 좀 판가름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결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